빅샷 박근호 이사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이사님이 가져온 이슈들을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제 3,800선대 중반이었나요? 그때까지 떨어지다가 3,940 올라오면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였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전장에는 전 종목 하락이었죠. 거의 맞아요. 전 종목 하락. 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자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뭐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정도 더 매도가 좀 나왔죠. 그리고 개인으로 어제 기관 아니었으면은 아니, 어제 기관이 좀 그렇죠. 시장을 좀 받쳐주더라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시장 영향력이 가장 기관 이제 여러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영향력 있는 데가 이제 어디예요, 요즘에? 증권. 증권? 예. 예전에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금융투자라고 네, 얘기를 그렇게 하죠. 돼 있죠. 네. 그쪽이 기관이 사면 그쪽이 가장 많이 사고 팔면 그쪽이 가장 많이 팔고 투시는 지금 영향력이 거의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소스가 어디예요? 그 증권 금융투자로 돼 있는 거는 네. 패시브 자금이에요? 프랍이 고유계정 네, 증권사들. 증권사들은 남의 돈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네, 건데 네, 네. 그게 이렇게 좀 들었다 빠졌다를 네, 지금 네. 하면서 시장을 기관 쪽에서는 주도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 돈이 계속 시장에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순매수 쪽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 금융투자 쪽은 전통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예,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조금 수익이 나면 그냥 어차피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그냥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식이 강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기금은 뭐 뭘 올린다라기보다는 좀 원래는 과거에는 낙폭을 좀 막는 듯한 역할을 했던 안전판 게 역할을 했죠. 연기금이고 투신권이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투신권은 사실 그렇게 뭐 많이 사거나 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투신권이라는 게 이제 외부에서 돈을 맡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돈 운용하는 일테면 네. 이제 펀드 쪽이라고 보면 되는 그리고 거죠. 자산운용사들도 우리나라 상당히 많긴 한데 자산운용사들이 매매하는 거는 개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자산운용사는 개인들이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계좌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자산운용사가 매매를 하면 이제 내가 매매하는 걸로 잡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매매하는 건 개인 수급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ETF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개인으로 잡힌다.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사는 거고 계좌 자체를 맡기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쪽에서는 일괄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 계좌를 한꺼번에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임 받아서 하는 거구나. 네. 1인 받아서 하는 네, 것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ETF는 운용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운용사에서 만드는 ETF 상품 같은 경우는 뭘로 잡히는 거예요? 당연히 기관으로 잡히죠. 그건 기관으로 네, 잡히는 거고. 근데 그 기관원 중에서도 뭘로 잡혀요? 그게 투신으로 잡혀요? 투신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걸 뭐 자세히 삼성 여쭤본 자산운용 이유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들 보면 꽤 많은데 사실 이렇게 뭐 금융 투자, 뭐 투신, 뭐 연기금은 확실히 네. 알겠는데 또 사모펀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도 봐도.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르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몇 조를 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AI 수익성 희비 교차. 요즘에 알파벳 잘 나가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엔비디아보다 구글이라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구글이 시장에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부분이 AI가 많이 생기면 구글의 검색량이 검색률이 죽는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15%나 일단 늘었다라고 발표가 됐고, 제미나이 사용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3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 엄청난 어떤 사용량 증가를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또 제미나이 3 나왔잖아요. 네. 예. 월가에서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을 보는 시각이 지금 이제 완전 반대로 돼 있다라는 어떤 내용인데요. 구글은 이제 $320로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그 전에는 260이었었는데 260은 이미 주가가 넘었고 상황이고 지금 290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의 사용량이 오피스 365는 이제 우리는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걸 사실 돈 내고 쓰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근데 오피스 365는 가장 최신 버전이긴 한데 이건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 오피스 365에 대한 어떤 뭐 사용량이 이제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뽑는 돈이 지금 너무 적다.
그렇게 해서 MS와 아마존을 좋은 시선으로 좀 보기 힘들다. 이렇게 로스차일드에서 딱 찍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게다가 구글은 워렌 버핏이 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의미도 되게 시장에서 뭐 있지 않겠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예,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도 저도 봤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무대뽀 시계, 뭐 그 이사님 자주 표현하시는 무지성 시계 이런 네. AI 인프라 투자하는데 서서히 승자가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게 아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NC 소프트. 네, 이거 맨날 이 얘기 하시잖아요. 신작 나오면 주가 네,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지금 게임사들의 특징입니다. 신작 나오면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 신작 나올 때 이렇게 아이온 1 같은 경우는 2010년도쯤에 PC방에서 그 100주 이상 연속 1위를 했던 게임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신작을 공개를 하고 기대감에 못 미친다 해서 떨어지면 이해는 가는데 아이온2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평가도 나쁘진 않았지만 좀 몇 가지 좀 이유를 든다라고 하면 공개한 첫날 그 서버 쪽에 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고 아이고, 두 번째는 NC소프트에서 우리 아이온2에서 이 부분은 과금으로 안 갈 거야. 흔히 얘기하는 현질. 네, 현질. 네. 네. 그런 부분은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게임을 공개를 하니까 그 부분을 현금을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배신이네. 네? 배신이야. 네, 그렇게 시장에서 이제 주가에서 난리가 나니까 NC소프트에서 긴급 라이브를 열어서 없던 걸로 하겠다. 왜 그래요? 근데 뭐 네, 뭐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 NC소프트는 좀 약간 심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고객이 결국 자기들 밥줄인데, 예, 뭐 NC소프트 옛날에는 뭐 게임 대장주였는데 지금은 언제 그런 얘기했냐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쌓여왔을 때. NC소프트가 역사적인 고점이 그 NC소프트 그 롤백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근데 그 롤백 사건이라는 것은 뭐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NC소프트 역사적인 고점과 롤백 사건이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점이. 예, 그 얘기 다 하시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한 1, 2분이면 되긴 한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재밌는 내용입니다. 네. 저렇게 얘기하면 궁금해진단 말이야. 게임을 안 해도요. 자, 개인 투자자 반대 매매 장이 그동안에 좀 많이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반대 매매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최근 5개월간 4,300억 규모다. 4,300억이 좀 더 되는데 계좌 수로 따지면은 7만 계좌가 지금 반대 매매가 나갔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반대 매매가 나갔다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계좌가 우리가 보통 뭐 증권가에서 많이 쓰는 얘기긴 하니까 깡통 계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올인된 거네요. 예. 근데 뭐 원인 분석 같은 경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5개월간 우리나라 지수가 뭐 2,000대 중반에서 4,000을 넘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100개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40개는 오히려 내려갔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손절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하락장에서 손절매를 몇 퍼센트 수준으로 잡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절매는 하락장보다 강세장에서가 100배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약세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종목을 팔고 B라는 종목을 사더라도 또 떨어집니다. 그렇죠. 또 떨어져요. 거의 약세장이니까. 높은 확률 떨어집니다. 근데 강세장에서는 손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볼 수도 있듯이 강세장은 분명 주도주 위주로만 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주도주가 아니다. 그러면은 빨리 손절을 치고 익절이든 손절을 치고 주도주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면 올라가서 그러니까 옮겨 탄 다음에 그게 올라가면 그만큼 좀 좋은 거니까.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뭐 계좌 수로 봤을 때는 7만 계좌는 사실 적은 계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좀 큰 거예요. 네, 크죠. 어제 오전장에도 아마 상당 부분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오늘 좀 반등이 좀 세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그 깡통이 되려고 간당간당 하다가
좀 회복이 되는 계좌들도 좀 있지 제일 않을까? 억울하신 분들은 어제 오전장에 반대 매매 나가고 오후장에서 반등 줄 때 반등해가지고, 예. 그러면 진짜 너무 억울하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글로벌 펀드 매니저 현금 보유 3.7%. 그게 뭐 거의 현금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게 3.7%면 현금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5%면 굉장히 많은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3.7%면 근데 아주 많은 건 아니더라도 적은 것도 아니네요. 이게 올해 2월 달에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해 2월 달 3.5%까지 떨어졌을 때 시장에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똑같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 현금 보유랑 3.5%를 역대 최저치 이런 나왔던 게 올해 2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이 얼마 있고 얼마나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느냐에 따라 시장에 아주 유의미한 부분들을 제가 좀 캐치를 해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거 가시죠, 바로. 네. 자, 뭔 의미가 있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주기적으로는 하진 않고 가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일단 그 202명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이번에 한 게 이제 어제 기사화가 돼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들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02명 중에 53%는 지금 AI 주식 버블이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펀드 매니저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을 잘 내고 못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수익률만 그렇죠. 내면 그렇죠. 그건 뛰어난 펀드 매니저로 인정을 예. 받습니다. 시장이 5% 상승했을 때 5.5나 6%만 돼도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살 수도 없고. 그럼요. 안 돈이 살 계속 수도 들어오는데. 그렇죠. AI 주식만 가니까 안 살 수도 없고 지금 난감한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생각은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63%가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지금 과대평가가 돼 있다라고 네. 이제 답을 좀 한 상황이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 현금 보유액이 이제 3.7%로 감소가 돼서 세상이 이제 뭐 주식시장에 꼭지를 찍고 내려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올해 2월 달이 3.5%였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나와 있죠. 3.5%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게 매도로 지금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내 계좌에 현금이 없으면 매수는 할 수 없고 매도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야지 현금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장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금 보유액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으로는 현금 보유량이 이제 4% 이하로 내려갈 때마다 주가는 1에서 3개월 정도 하락했다. 이건 올해 2월 달도 똑같은 양상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요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이 선두를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가고 다른 뭐 이머징이나 다른 나라 주식 시장이 이제 따라가는 형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 대비해서 좀 저조할 것이다라고 예. 발표를 한 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펀드 매니저들 거의 과반수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미국 주식이 선두가 아니라 다른 나라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 결국은 내년에 미국 주식 올해보다 안 좋을 거다. 신흥국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다음 장 가보죠. 그러면은 이제 그 펀드 매니저 보유 이제 현금량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야, 이제 어떻게 찾았어요? 저쪽은 너무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겁니다. 그 왼쪽에 이제 앵커 계신 쪽에는 이제 99년도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너무 옛날이고 이제 최근에 A, B, C라고 이제 까만색 색깔 그래프에 A, B, C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요 A, B, C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현금이 많은 부분은 최근에 세 부분을 제가 이제 A, B, C라고 네. 표시를 해놨는데 현금이 많다라는 것은 많이 팔았고 그만큼 내가 현금 보유라고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진입을 할 현금이 많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저기에서 나와 있는 20년도 4월, 22년도 10월, 그다음에 25년도 4월 요 세 부분을 이제 S&P 차트에다 체크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좀 유의 있는 그러게요. 부분이죠. 네. 현금이 보유가 많을 때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고 거의 저점이랑 시간차가 네. 없이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3.7%로
많이 현금이 없는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앵커 쪽도 보시면 여기 고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5%, 6% 정도 수준이에요. 저기 펀드 매니저 현금이 많다라는 부분이 5%, 6%.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이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때가 5% 정도라는 네, 거고. 저기 나와 있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맨 왼쪽에 아 여기네. 여기 네. 여기. Y축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8% 정도까지 요게 이제 많을 때였고 근데 2000년대 10년 정도만 두라도 5% 정도네요. 그러니까 5에서 한 6% 정도가 된 게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 저 정확히 네. 일치합니다. 정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될 수도 생각을 있죠. 하고. 네. 지금 사실은 TJ 잔고가 다시 좀 줄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두르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다음에 연준이 12월 1일부터 QT 중단하고요. 그 결국 돈이 두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뭐 미국 애들 이거 모르겠어요. 미국 애들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식으로 여기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이 확 꼬꾸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이 저렇게 확 꼬꾸라 조정은 살짝 어느 정도 뭐 10% 15% 받는 거는 몰라도 네. 20%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세장으로 장이 그 전환하는 거를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가 그냥 놔둘 리는 없기 때문에 돈을 쓰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는 좀 지금 12월 달에 금리 문제가 그게 사실 거기까지 해줘야 네. 유동성 공급에 네. 딱 이 활용 점정이 되는 건데 지금 10월 달 FOMC 의사록만 놓고 보면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것처럼 분위기가 돼서 분위기는 지금 이제 동결 쪽이 상당히 높아지긴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게다가 지금 고용이 안 좋은 거 가지고 금리를 내리겠다고 그런 건데 고용 지표 발표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사실은 좀 없는 거라 진작 그러니까 셧다운 하지 말지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봤고요. 뭐 추가하실 말씀? 시장 이제 이 부분만 보면 사실 그 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는 펀드 매니저 자금이 없었을 때 떨어지는 게 관례긴 한데 방금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시장은 꼭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을 꼭 답습하진 않거든요. 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늘 다르죠. 틀리죠. 네. 네. 보시죠. 예. 오늘 또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네. 잘 나왔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심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비전. 예. 오늘 뭐 반도체 종목 해야죠. 실적에서 상당히 유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요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의 자체의 실적이 아니라 하나비전 내에서 이제 하나 세미텍만 떼어냈을 때 실적입니다. 시장은 영업이익이 혹은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턴을 하는 맞아요. 기업들을 사실 더 좋아합니다. 주가는 그 턴어라운드 종목이 더 세더라고요. 네, 요게 이제 하나 비전 안에 하나 세미텍 이제 그 TC 본더 만드는 그 한미 반도체 경쟁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1분기 때 200억 적자에서 2분기 때 200억 적자, 3분기 때 1억 적자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흑자 나온다라고 시장은 거의 확실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올해 있는 4분기에. 상황인데 하나비전은 이제 두 가지 일을 좀 크게 하죠. 이제 첫 번째는 하나 세미텍의 이제 본더, TC 본더,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부분에 이제 CCTV 네. 부분은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 보면은 이제 TC 본더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수주한 TC 본더 4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로서부터 이제 추가 수주도 이제 뭐 내년 상반기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장비 증설하고 그 삼성 좀 P4 다시 이제 장비 반입한다는 얘기 때 말씀하셨고 SK하이닉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M15 그 익스텐드 그 확장 공사 하고 있는 그 부분에 HBM 이제 공정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거기에 내년 상반기에 집중이 될 거라고 이제 뭐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보다 하나 세미텍의 TC 본도 장비에서 몇 대 들어가고 뭐 한미 독점이 깨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하나 세미텍의 TC 본도가 SK 하이닉스에서 돈을 더 줬습니다. 대당 가격. 왜요? 그거는 왠지는 하이닉스가 뭐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같은 장비인데 예. 한미 반도체보다 하나 세미텍의 장비가 더 비싸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들어갔는데 하나 세미텍 장비를 그 하이닉스가 더 비싸게 사줬습니다. 뭐 성능이 더 나은 게 있나? 그건 뭐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그러겠죠. 하고요. 뭐 나중에 뭐 나오겠죠. 네, 삼성전자형 이제 티타늄 이제 원자 증착이라고 이제 ALD라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잘하는 장비 지금 개발 중인데 테스트 장비 지금 이미 삼성전자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장비가 들어갔으면 네. 그게 소위 말하는 퀄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퀄 테스트 이제 R&D 장비용이랑 지금 여기 이제 R&D 장비용이 지금 공급이 됐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R&D 장비용이랑 이제 테스트 장비용이랑 뭐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어떤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퀄 테스트를 받는 거랑은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삼성전자 향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예?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요청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유진테크도 이 티타늄 원자 증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에요? 거기는 생산이에요? 개발입니다. 네.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어디든 시장에 내놓은 건 아직 아니구나. 보편화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시큐리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바닥권에서 아이고야, 많이 떨어졌다 네, 그동안. 바닥권에서 일단 저점을 좀 높이는 흐름은 좀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수급이 비어있네. 네, 기관 수급이랑 외국인 수급이 좋지는 않은데 기관 수급은 지금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아까 그 차트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금이 많은 듯한 네.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닥 잡고 더 이상 이제 팔 게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하이닉스 쪽 그 TC 본더 이제 수주 집중이 되기 네. 때문에 한번 살펴볼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자, 한화 비전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